자, 대학 수학능력 시험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수리 영역 가형 21번, 29번, 30번 해설 강의 시작을 할 건데 이번 21번, 29번, 30번이 이제 다른 문제 27문제 푸는 시간만큼이나 시간이 많이 걸렸던 문제고 요 세 문제만 따지자면 거의 역대 최고 난이도가 아니었을까. 사견이긴 한데, 그 정도 느낌이 드는 문제였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제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답률이 상당히 낮을 거라 보거든. 자, 일단 21번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 21번 요 문제는 lnx라는 이제 그 로그 함수를 기초로 fx를 만들었는데, 1에서 2까지 구간에서는 lnx를 그냥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큰 x값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t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을 시켰는데 양수 t라고 했기 때문에 아래로 평행 이동을 했다는 얘기야. 이거 대충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x값 2에 대해서 이걸 경계로 해서 2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는 t만큼을 y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fx고 1차 함수 gx에 관한 성질이 좀 나와 있는데 1차 함수 gx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얘기잖아. 이 직선이 어떤 기울기를 갖냐를 가지고 함수값을 만드는 함수를 h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t만큼을 y축으로 평행 이동한 요 fx랑 gx랑 이 직선과의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부등식이 나와 있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최소일 때를 함수값으로 하자 이거구만. 이게 되게 어렵네. 자, 1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걸 만족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갖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둘을 곱해가지고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이제 부등식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그냥 이거지. a 곱하기 b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하는 바는 a, b는 부호가 같다잖아. 부호가 같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얘가 플러스이면 얘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x 빼기 2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x가 2보다 크냐 작으냐 가지고 정해지니까 그러니까 x가 2를 기점으로 해서 1에서 2까지 범위에서는 x 빼기 2가 음수이고 요 범위가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 범위에서는 gx 빼기 fx가 음수다. 그러니까 얘가 음수란 얘기는 gx가 fx 밑이란 뜻이야. 밑. 아래에 그려진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일 때는 얘가 플러스일 경우에는 요 범위를 얘기하는데 x값이 2보다 큰 걸 의미하는데 그 경우에는 gx가 fx보다 크다는 뜻이지. 플러스가 된다는 뜻은. 그러니까 gx가 fx 위란 뜻이지. 이 뜻이거든. 그러면 이 둘을 다 감안해서 gx가 대충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이제 여기다가 표시해 보면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1에서 2까지는 요 곡선 아래에 그려지고 2보다 큰 x값에 대해서는 이 곡선 위에 그려진다는 얘기니까 이걸 얘기하거든. 자,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그 직선의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한단 말이지. 이 ht라는 놈이. 근데 그 기울기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 검은색으로 그려지는 직선이 무수히 많이 있을진데 무수히 많이 있는 직선이 또 무수히 많은 직선의 기울기를 가질 거고 그렇게 이제 무수히 많은 직선의 기울기 중에 가장 작은 것을 ht라고 하는데 가장 작은 기울기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이 상태여야 되겠지.
여기 x축이고 1,0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나야 되는 직선이 가장 기울기가 작을 것이고 요 곡선과 한 점으로 만나야 돼. 이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야지만 직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데 그러면 요 점을 지나고 이 곡선과 요 아래로 평행 이동한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가 대충 뭐 이렇게 만나겠지. 근데 이게 좀 불분명한 게 접하는 접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행 이동한 요 2,1이라는 점이 여기 위에 있는데 이 점이 t만큼 평행 이동한 이 점이랑 연결한 선분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두 가지 개념을 다 설명하려니까 이제 조금 혼돈을 일으킬 수 있으니 그 그림을 이제 새로 한번 그려보고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게 뭐냐면 어, HT라는 게 기울기를 최소로 하는 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t가 정해졌을 때 그 t에 대해서 이 그래프에 x라는 직선을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그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린 직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상태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두 가지가 나온다 이거지. 자, 1,0이라는 직선은 무조건 지나야 되는 점이니까 고정점이고 그 고정점이 곡선과 교점을 딱 하나 갖고 있는 상태. 그 곡선이 어떤 곡선이냐면 이 곡선을 얘기한 거야. 이 곡선과 한 점이랑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인데 그 만나는 점이 접점일 수도 있고 요점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를 각각 한번 다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상태일 때 있지. 이런 상태일 때. 이런 상태일 때. 그래서 기울기가 요 점과의 기울기가 되는 경우가 있지. 2,1 빼기 t와 1,0과의 기울기. 그래서 이 경우는 ht가 이게 되는 거야. 요 두 점의 기울기니까 2 빼기 1분의 1 빼기 t가 되고 요거 잘 보면 t에 관한 1차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H'T가 그냥 한 방에 나와버려. H'T가 이 경우에는 요 T 앞에 있는 개수의 그 값이니까 마이너스 2 빼기 1분의 1이거든. 그냥 이렇게 다 내어버리지. 왜냐면 얘가 직선이거든. 직선은 T 앞에 있는 개수, 1창의 개수가 그냥 미분계수니까 그냥 이게 돼버리지.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 t가 상당히 큰 수여가지고 평행이동을 꽤나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졌을 때 곡선이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이제 접선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야. 접선. 그러니까 얘랑 공통점은 이 곡선과 한 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인 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이 한 점으로 만나는 점이 이제 요렇게 만나는 점. 얘랑 연결했다 보면 얘가 첨점이 돼 버리잖아. 접점이 아니고. 이 점으로 이랑 만났을 때 이제 HT는 이렇게 표현돼 갖고 이제 직선으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접점이 되는 상태도 있는데 이 접점의 x좌표를 모르니까 일단 p라고 놓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t 플러스 ln p가 이제 y 값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더불어 기울기는 접점에서의 기울기는 p분의 1이 되겠지. 미분하면 p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얘가 이제 케이스 1이고 여기가 케이스 2인데 두 번째 케이스에는 HT가 이런 꼴로 나오겠지. p분의 1로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 p가 뭐냐? p가 뭐냐? 이 접점의 기울기잖아. 그리고 이제 이 p가 이제 이 P가 T랑 엮여갖고 뭐가 나오는데 이 P랑 T랑은 무슨 관계가 있냐면 뭐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접선이 반드시 지나야 될 점이 1,0이거든. 여기서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니까 그걸로 끝났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게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P분의 1이면 딱 그거는 이 파란 직선이 접선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 접선이 1,0을 지난다까지는 이제 여기에는 없거든. 그래서 표현을 해줘야 돼.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p분의 1인 직선이, 즉 접선이 요 점을 지난다를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써줘야지. 그러니까 HT라는 거를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가급적이면은 T로 표현이 됐으면 하잖아. 그래야지 이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P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 P를 어떻게 해서든 T로 바꿔갖고 표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T와 P가 엮여있는 등식이 하나 나오면 되거든. 그게 바로 1,0을 이 접선이 지난다 해서 나온다 이거야. 자,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y equal p분의 1이라는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지나는 점이 요거니까 x 빼기 p 빼기 t 더하기 lnp 이게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접선이 요 점을 지난단 말이야. 그래서 대입을 해.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 p분의 1 빼기 1 빼기 t 더하기 lnp 그게 이제 0이 된다. t와 p를 엮었는데 자, 엮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을 내서 이 p분의 1을 t에 관한 어떤 수식으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참 만만치 않지. 이 등식을. 자, 이 등식이 제일 중요한 등식이야. 이거를 뭐 t에 관해서 p를 t에 관해서 뭐 엮어가지고 뭐 표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참 그 해보니까 어렵단 말이지. 그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고등학생이 이런 거를 풀 수 있나? 자, 어찌되었든 P랑 T랑 엮여있는 등식 하나를 뽑아냈으니까 미분계수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야. 문제는 없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상황이 어떤 T 정도에서 이게 갈려지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T가 양수이긴 한데 얼마쯤 평행이동을 하고 나서야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선분이 HT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접점으로 바뀌어지느냐인데 이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걸 하면 돼. 자, 처음에 평행이동 전에 y equal ln x를 쓸 수 있지. 이 점에서 그 요 점에서의 이제 접선을 구하면 되거든. 요 점이 뭐냐면 2,1이라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제 1에서 2까지는 요 곡선대로 가재매. 근데 이제 2보다 커지면 평행이동을 하는데 그건 일단 무시하고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얼마만큼의 t까지 평행이동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거지. 자, 이 빨간 접선의 방정식은 요거다. y는 2분의 1에 자, 요 점에서의 이제 미분계수가 2분의 1이니까 자, x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접선에서 x 값이 1일 때의 y 값이 바로 평행이동을 할 수 있는 t의 최대값이 된단 말이야. 그러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보면 해보면 2분의 1이 나오지? 그게 바로 평행이동할 수 있는 t의 최대값이 된다고 요게 2분의 1이 된다고 요게. 그래서 t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0에서 2분의 1까지 t 요 구간에서는 ht가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 스타일로 이제 ht가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h't가 그냥 요게 돼버리겠지. 그래서 여기는 요게 되고 h't가 그냥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잖아. 미분계수 둘을 곱한 것의 값을 물어봤는데 이제 얘는 조금 모르겠다 치고 얘는 이미 나온 거야. 얘는 t값이 요게 이제 t값이잖아. t값이 2분의 1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 요 값.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이미 하나가 나와버렸지. 그래서 요 값이 요게 되는 거고 이제 얘랑 곱해서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얘를 좀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지. 자, 얘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그 HT가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다는 거야. 하나는 요런 형태로 나와 있고 또 다른 거는 이 형태로 나와 있다는 얘긴데 요 형태로 나와 있다는 얘긴데 그때는 이제 HT가 P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HT가 P분의 1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2보다 큰 X값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HT가 P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좀 특이한 게 HA가 2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 그럼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HT가 P분의 1이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 접점 형태의 그 기울기의 최소값일 때는 P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그러면 이 A가 의미하는 게 그냥 T를 의미하는 거고 P분의 1이 의미하는 게 2 더하기 2분의 1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결국 P가 2 더하기 2란 얘기야. 아, 그 얘기구나. 그러니 여기 있는 요 P라는 점이 2 더하기 2일 때의 기울기 P분의 1이 곧 HT 값이 된다 이거구만. 그지? 거의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거는 그 값에서의 이제 미분계수를 알아내면 되거든? 알아내면 되는데 자 일단 정리를 잠깐 해놓고 하자. A가 T야. 그리고 P가 2 더하기 2야. 이걸 아는 상태에서 일단 나는 뭘 알고 싶냐면 얘를 미분했을 때 즉 H'T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야. 자 미분하면 돼.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지? 그럼 H'T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P분의 1을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데 T로 표현이 안 돼 있잖아. 그렇다고 당황할 거 없고 그냥 미분하면 돼. 일단 P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P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나오겠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P를 T에 대해서 다시 미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걸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꼴이 요거인데 자, 이거를 떠올리는 학생이 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지.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풀거든. 자, 이러면 뭐만 있으면 되냐면 T와 P가 함께 나온 등식이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P와 T가 같이 나온 등식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있었잖아. 여기 있었잖아, 요거를 여기다 써갖고 일단 양변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뭐가 있었냐면 자, 이 양변을 뭐로 미분하면 될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지? 자,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뭐 0이고 얘는 아까 쓴 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 마이너스 P제곱분의 1에 DT분의 DP 자, 얘는 없어지고 얘는 빼기 1 되고 얘는 일단 P에 대해서 미분하면 P분의 1인데 그 옆에 DT분의 DP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게 DT분의 DP 아니야? 그러면 요거 둘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 자, P의 제곱에 P라고 쓰고 그러면 P 제곱분의 P 빼기 1 하고 DT분의 DP 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넘겨버리면 1 되겠지. 그래서 DT분의 DP가 P 빼기 1분의 P 제곱이 된다고.
됐네. 그러면 얘가 해결이 된 거지. 얘가 마이너스 p 제곱분의 1에 dt분의 dp가 요거래매. 그래서 p 빼기 1분의 p 제곱이 돼서 요거 약분이 되니 결국 마이너스 p 빼기 1분의 1이 되는데, 자, p가 뭐라 그랬지? p가 이거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더하기 1분의 1이다. 빨간 거로 쓰니까 좀 헷갈리네. 이게 뭐라고? p가 이거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2 더하기 1분의 1이다. 끝났네. 그래서 계산 결과가 얘가 나온다. 자,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이제 선생님처럼 그냥 계산으로 끝내겠다고 생각을 하면 요 정도만 나와도 다 나온 거야. 이거 가지고 뭘 더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시간 버리고 이제 문제 찍는 상황까지 가는데, 요거 나왔으면 뭐만 있으면 끝난 거야? t랑 p가 함께 나온 등식 하나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 미분을 해도 뭐 답은 나온다는 얘기지. 내가 만약에 dt분의 dp가 필요하면 t를 이용해서 미분하면 되고, dp분의 dp가 필요하면 p로 미분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로 미분하는지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 요 정도 나왔으면 요거랑 섞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해낼 수 있다.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처음 이런 스타일을 만났을 경우에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 자, 29번 넘어갑시다. 자, 29번. 공간좌표에 구가 있고 평면이 있는데, 이 구는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6이고, 이 평면은 지금 y가 없다라는 거 보니까 어떤 특징이냐면, 이 평면은 y축과 평행해. 자,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1, 뭐 0,2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좌표 공간에 있는 구와 평면이 만난다면 당연히 그 단면은 원이 될 것이고, 그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y좌표가 가장 작은 점을 p라고 하고, 그 p에서 yz 평면이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했으니, 이 p점의 좌표랑 q점의 좌표는 x, y는 똑같은데 z만 0 되는 거잖아, q가. 그러니까 p를 구하면 q가 나오고, 그러니까 p가 나오면 q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PQ가 고정점으로 나오고, 그 고정점 둘과 원 위를 움직이는 변동점 C가 있는데, 얘는 이제 고정점이고 X는 변동점인데, 말하자면 뭐 이런 거란 얘기지. 점 두 개를 PQ를 이렇게 찍자 이거야. PQ가 어떤 관계야? X, Y 좌표는 똑같지만 Z 값이 Q가 0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P가 있고 Q가 있는데, 이 P는 원 위에 점이고, 그 원 위에 P만 있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P를 포함한 원을 이렇게 빨갛게 그려보고, 원 위에 있는 점이 X라고 했는데,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의 벡터의 크기의 제곱의 최대값을 이렇게 했을 때 뭘 구해봐라. 뭐 그런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PQ를 구하는 게 핵심이고, 뭐 그렇게 되겠지. PQ를 구하는 게 핵심이겠지. 그러니까 PQ를 구하는데 이걸 좀 어쩔 수 없이 그림을 좀 그려봐야지 그릴 수가 있겠지.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X, Y, Z축이 있고 9를 이렇게 좀 그려보는데, 이제 그림이 주어진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 그림도 좀 잘 그려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상상이 되겠지. 자, 봅시다. 단면이 원인데 Y축과 이제 평행한 단면이어야 되니까 평행하다는 거를 이제 머리에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검은 원이 생기는데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x라는 얘기고, 근데 c를 구해야 되겠지. 이 c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착상이 이제 일반적인 착상인 거지. 이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이제 딱 그려보고, 이 원의 중심 좌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제 원의 중심 좌표 5'이 나와야 되고, 이 5'이라는 점에서 반지름만큼을 뺀 점이
반지름만큼을 뺀 점이 P점이 되거든. 이 Q점에 Y값은 일단 0이 되는 거야. Q점의 Y값이 일단 0이 되고 그 0에서 반지름만큼을 뺀 점이 P점이 되는데 그러면 일단 Q점을 알고 반지름을 알아내야지만 P점이 나오기 때문에 P점을 구하기 위해선 Q점을 구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0,0,0이라는 점을 지나고 얘를 법선 벡터인데 이 평면에 얘를 방향 벡터로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 지금 뭐 y는 0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나는 이 직선이 이 직선과 이 평면의 교점이 O'Q 지금 이거 O'이다. O'이 되니까 이 직선이 있는 점을 t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되겠지. x는 t가 되고 뭐 y는 0이 되고 z는 2t가 되겠지. 그래서 이 t, 0,2t를 어디다 대입하냐면 여기다 대입해 갖고 교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이제 구합시다. 그래서 x는 t로 바꿔서 놓고 y는 0 놓고 z는 2t 넣어 갖고 구하면 이 t 더하기 요런 수식이 나오고 t가 1이 나오지. 그래서 뭐가 나온 거냐? 이제 점이 나온 거야. 이 Q'이라는 점이 1, 0,2라고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 1, 0,2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반지름만 알면 이 P점이 확정이 되는데 자, 반지름은 이제 이거 갖고 구할 수 있지. 요 P점하고 구의 중심인 요 0,0,0이랑 연결을 하면 구의 반지름인 루트 6이 나오잖아. 그리고 Q점의 좌표가 지금 나와 있으니 Q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요 거리가 루트 5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 PQ의 길이가 P와 Q'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1이 된다 이걸 알 수 있지. 그래서 P라는 점이 1, 마이너스 1,2로 확정이 됐고 더불어 Q라는 점은 요 둘은 똑같고 얘만 0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필요한 점을 몇 개를 구해냈어. 이 구해낸 점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구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29번 갖고 이제 29번에 이제 그림이 좀 작으니까 좀 크게 그릴게. 그리고 이제 필요한 점들을 어느 정도 찾아냈으니 필요한 점을 표시해 놓고 합시다. 자, 뭘 찾았냐면 P점을 찾았어. P점을 찾았는데 P점이 1, 마이너스 1,2고 Q점이 1, 마이너스 1,0이야. 그리고 이 P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원 위에 X라는 점이 있겠지. X인데 X라는 점이 있겠지. 이 X라는 점이 있을 것이고 이 두 벡터 P를 시점으로 한 벡터와 Q를 시점으로 한 벡터가 이제 X를 종점으로 하는데 이 두 벡터의 합의 길이에 합 벡터의 크기를 최대로 하는 뭔가를 찾아보란 얘기잖아. 자, 그런데 종점이 X로 모이는 것보다는 시점이 같게 되는 게 좀 더 생각하기가 편하지.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기 위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벡터를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러면 합의 벡터가 요게 되겠지. 그래서 요 벡터, 요 벡터의 합이 크기로는 요거랑 똑같게 되는 거야. 벡터가 이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착상의 핵심인데 이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런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벡터의 2배라고도 볼 수 있지, 이 길이를. 자, 그래서 이런 착상이 가능하다는 거야. 요 PQ의 중점인 M이라는 고정점이 이제 존재하잖아. 요 X, Y 값은 똑같고 2와 0의 중간인
1, 마이너스 1, 1 이라는 이 중점 M이랑 x와의 연결한 요 선분, 검은 선분이 요 길이랑 같으니까 이 xm이라는 벡터의 2배가 곧 px 더하기 qx랑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거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결국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이고 얘는 그냥 4배가 되는 거지. xm의 절대값의 4배, 제곱의 4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착생해내면 거의 문제를 풀었다고 볼 수 있지. 왜? 시점이 고정점인데 시점 2개가 고정점이어도 요게 조금 복잡한데 이거는 생각한 게 상대적으로 단순하잖아. M이라는 고정점에서 이 빨간 변동점 상에 있는 이 빨간 원상에 있는 변동점 XY 거리를 최대로 하는 상태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M이라는 고정점에서 이 원이 들어가 있는 평면 사이에 최단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쓸게. 1, 마이너스 1, 1이라는 점과 이 평면, 이 빨간 원이 들어가 있는 평면까지의 최단 거리가 있겠지. 이 원 위에 그 수선의 발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게 있겠지. 그거를 이제 H라는 수선의 발이라고 표현을 해보자. 그리고 아까 원의 중심이 있었잖아. 그 원의 중심이 여기가 1, 0, 그 2였는데 이 1, 0,2까지의 거리가 있을 것이고 여기 5 1, 0, 2까지의 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 거리에서 원의 반지름만큼 더 간 거리가 있겠지. 원의 반지름 1만큼 더 간 거리. 그러니까 이 빨간 길이와 요 파란 길이와 반지름 1을 이렇게 다 이어 붙이면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길이는 이 길이가 되는 거야. 이 길이가 되는 거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길이인 요 빨간 길이와 파란 길이를 구해내면 되겠다. 자, 이 파란 길이는 M이라는 점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니까 그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지? 자, 평면이 뭐였냐면 x 더하기 2z 빼기 5 이퀄 0이었으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지? 얘를 d라고 할게. 요거 제곱에 요거 제곱하니까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 대입을 하면 얘는 대입해봐 0이고 1 넣고 하면 3 빼기 5가 되니까 루트 5분의 2가 됩니다. 여기가 루트 5분의 2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 빨간 길이는 이제 그 어떻게 구하냐면 이 빨간 길이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좌표를 알고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얘가 나오지.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좌표의 차이는 없으니까 빵이고 빵제곱 0과 마이너스 1의 차이는 1이니까 1제곱 2와 1의 차이는 1이니까 또 1제곱 그래서 루트 2가 된다. 아 루트 2가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 길이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에 루트 씌운 거지.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해봅시다. 루트 안에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뺀 거. 2 빼기 요거 제곱하면 5분의 4니까 루트 5분의 6이 되겠지.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5분의 6이야. 루트 5분의 루트 6 이렇게 쓰고 그럼 이제 길이가 다 나왔으니 요거가 이제 구해지겠지. 자, 이거를 이제 마무리로 구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4배의 xm의 절대값의 제곱인데 지금 이걸 구했단 말이지. 반지름은 1이고
요 길이는 루트 5분의 루트 6이고 요 점의 좌표가 5인데 5'인데 1,0,2고 여기 m이라는 이제 점의 좌표가 1,-1,1이고 요 길이가 루트 5분의 2라는 거를 알고 있어. 내가 이제 필요한 거는 요것만 알면 되거든. 여기가 이제 x니까 이 길이가 이제 mx의 최대의 값이 되는데 이제 이거 구하면 되겠지?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는 요거 제곱에 요거 제곱 더하면 되겠지? 제곱. 요거 하면 요거 제곱은 5분의 6. 그 다음에 1 더하기 요거 곱한 거에 2배. 2배 루트 5분의 루트 6.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5분의 4.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3되고 3 더하기 요건데 이제 루트 5를 분자분모에 곱해가지고 5분의 2 루트 30이 요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걸 4배 하면 되겠지. 그거 4배 하면 4배의 3 더하기 5분의 2 루트 30이 되고 12 더하기 5분의 8 루트 30인데 그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a 더하기 b 루트 30이 되는 거지. 지금 문제가 그거였지. a 더하기 b 루트 30이 12 더하기 5분의 8 루트 30이 됐으니 이제 문제는 그거 a, b의 10배를 구해라. 그래서 136이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풀었고 이제 이번 수능의 메인 이벤트인 30번 문제. 그러니까 문이과 통틀어서 이과 30번이 제일 가형 30번이 제일 어려울 텐데 올해도 뭐 어김없이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왔는데 이 문제의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고 해석하는 게 어려워.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미지수, 그러니까 문자가 뭐가 나왔냐면 문자가 t 나왔지, k 나왔지, x 나왔지. 그러니까 한식에 문자가 k가 나왔어. 3개가 나와버렸어. 문자가 3개가 나와버렸고 그냥 지들끼리 따로 노는 것도 아니고 다 엮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해석이 어렵다 이거지.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일단 그나마 해석이 제일 쉬운 이 부분을 먼저 보자면 이건 뭐 별거 아니지. 얘 그림을 그리는 이제 그게 이제 1단계고 이거 그림조차 못 그리면 일단 뭐 이건 아예 접근이 불가니까 이거 그림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자, t를 중심으로 해서 뿔마 1 사이에 이렇게 뾰족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나머지 전 구간은 다 상수함수인 0이 되어버린다. 이런 특징이 있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렇게 그려지더라. 뭐가? fx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간이 2인 거지. t 값이 뭔진 모르지만 어찌됐든 t가 하나 정해지면 뿔마 1 사이의 구간에서만 이렇게 0이 아닌 함수 값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함수다. 그리고 여기 지금 k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홀수 k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왔고 그러면 그 홀수 k가 뭔지 모르지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구간 크기가 8인 거지. 구간 크기가 8인 거지. 그리고 또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fx를 이용한 또 다른 함수가 나왔는데 이놈도 이 코사인 파이 x는 이미 그려지잖아. 확정이 된 곡선이니까 이제 거기에
fx를 곱해갖고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인데 이 fx는 t값이 뭐냐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되는 함수고 이 fx가 t값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이 되어야 이 파란 박스 안에는 이 함수의 모양이 결정이 되고 이 모양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 함수가 결정이 되어야지 구간 크기 8에 의한 정적분 값이 함수 값으로 튀어나온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 홀수가 상수냐 변수냐를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 문제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왔고 K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변수인 거야, 상수인 거야? 상수인 거지, 상수.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간으로 주어져 있는 K에서 K 플러스 8이라는 게 푸는 학생으로 하여금 풀라는 수수께끼를 준 것뿐이지 애당초 정해진 구간이란 뜻이야. 이게 구간 크기가 8이고 뒤에 있는 이 문제의 맥락을 고려하자면 구간 크기가 8로 이미 확정된 정적분 구간이었다야. 확정된 정적분 구간이었다야. 그러면 확정이 되지 않은 건 오로지 뭐만 확정이 안 된 거냐면 t만 확정이 안 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였다. K는 이미 구간이 확정됐고 구간 크기가 8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T는 확정이 안 된 거고 X는 뭐야 그러면? 무슨 뭐 보리자루야? dx 뭐 이거만 의미가 있는 거지. 적분하는데 매개로 쓰이는 변수인 것 뿐이지 제일 중요한 건 t가 뭐냐야. t가 뭐냐. 그러면 자 봐라. k가 이렇게 있고 k 플러스 8이라는 확정된 구간이 있어. 이 k를 구하라는 거지. 그냥 홀수라는 어떤 홀수 k가 정해지면 이만큼의 이제 구간 크기가 8인 구간이 정해지는 거고 t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놈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는 t값에 따르는 거잖아. 근데 어찌되었든 이놈도 구간이 2다. 왜? 얘는 막 꼬불꼬불 갖고 나오겠지만 이 fx라는 놈 때문에 얘랑 곱해져서 만든 새로운 함수는 어찌되었든 fx의 구간 크기 2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t를 중심으로 뿔만 1 사이 구간에서만 0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온다며. 따라서 이 x가 뿔마 t 플러스 마이너스 1 구간 사이를 벗어난 x값에 대해서는 얘가 어떤 0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온다 하더라도 얘는 그냥 상수함수가 돼버려. 그래서 이놈의 모양이 대충 이 구간과 동일한 어떤 그 형태를 가진다. 그러니까 모양은 어찌됐다 하더라도 이 함수의 구간이 t를 중심으로 한 뿔마 1 구간에 대해서만 0이 아닌 상수값 다른 어떤 함수값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그냥 0이 되어 버린다 이거지. 즉, 이 t를 중심으로 하는 뿔마 1 구간이 우연찮게도 이 k를 중심으로 k를 시점으로 해서 이 k 플러스 8까지 범위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요놈 모양이 뭐 어떻게 그려지든 그거를 온전하게 정적분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요 구간이 살짝 이런 식으로 일부만 걸쳐지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정적분이 참 이상하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과연 t가 어느 범위에 있느냐. t가 어디쯤에 있어야지만 정적분이 제대로 나올 건지 아니면 일부만 나올 건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놈이 어떻게 생겨먹은 함수인지를 대충 알고는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의 어려웠던 점이었다 이거죠. 자, 좀 봅시다. 박스 내용으로 한번 해석을 안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중요해. 함수 gt라는 놈이 있는데 t가 알파에서 극소이고 참 이거 해석을 잘못하면 완전 망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극소가
음수인 상태를 만드는 알파를 크기순으로 나열한 거를 요렇게 이렇게 해서 알파1, 알파2, 알파 m까지 가고 그런 알파 값들을 다 더한 게 45다 이 뜻인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봐야 되거든. 작은 수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한 거고 0보다 작다. 자, 여기에서 이 문제 풀 때 극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문제를 푼 학생은 완전히 3000% 그렇게 빠질 그 위험이 좀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잠깐 설명을 해줄게. 여기에서 나오는 극소의 의미는 극소는 정의가 이거야. 지금 여기에서 알파에서 극소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해석하자면 알파 t 값이 알파 근처에서 g 알파가 가장 작은 값이다. 이 뜻이거든. 근데 이제 미분이랑 관련이 있나 이게? 이 표현이 미분이랑 관련이 있나? 미분이랑 관련 없어. 지금 극소, 극대 뭐 이런 표현은 미분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표현이야.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미분 배운 다음에 최대 최소 배우기 전에 극대, 극소 배우고 어쩌고 하니까 미분이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약간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면 완전 망한 거고 미분이랑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그거는 요 정의 그대로 따르자면 연속이랑도 관련이 없어. 불연속한다 하더라도 극대값이 나올 수 있고 극소값이 나올 수 있다. 연속과도 관련이 없고 그냥 단지 알파 근처에서 얘가 제일 작은 값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 극소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한마디만 더 첨가하자면 이것만 첨가하면 오해가 없지. 상대적으로 이 극소라는 개념이 가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뜻이 아니고 최대 최소 그게 아니고 그 근처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값이 된다면 그게 극소란 얘기야. 그리고 또 그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경계값도 극대극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알파에 대해서 좌우극한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이 알파가 공교롭게도 경계값일 경우에 그 경계값 반대쪽 이제 영역에 들어가 있는 쪽 그거 한쪽만 봐도 돼. 그러니까 경계값도 극대극소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상수함수는 모든 점이 극대극소라는 거를 그냥 알고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 안 하고 넘어간 애들은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극대극소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이 G 알파가 0보다 작다라는 사족을 다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함수의 특징 때문에 그래. 이 함수가 t를 중심으로 해서 뿔마 1 사이 구간에서만 뭔가 0이 아닌 다른 값들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고 그 구간을 벗어나 버리잖아? 그러면 상수함수 0이 되어 버리거든. 그럼 상수함수 0이 되어 버리면 그 구간 내에 있는 모든 값이 다 극대냐 극소가 돼 버리는데 동시에 극대이자 극소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지? 아니 봐봐 상수함수에서는 아무 값이나 그 주변에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크다 혹은 가장 작다라고 굳이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상수함수에서는 모든 점이 다 극대점이 되고 극소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서를 줘가지고 음수의 함수값이 나오는 그 음수의 함수값을 극소값이 되게끔 하는 알파들만 다 더하라는 단서를 준 거지.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푸는 학생이 해야 될 건 뭐냐? 과연 이 얘기인 거지. 과연 음수가 그 극소값이 되게끔 하는 알파는
어떤 t값을 가져야만 나오는지를 탐색을 통해 찾아냈어야지만 답이 나오는 문제다. K는 이제 그걸 찾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런 문제야. 뭐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알파 값들을 쭉 더한 게 45더라는 얘기고 이 t 값들을 다 더한 게 45라고 했으면서 이제 그 극소 값들을 다 더한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파이 제곱으로 곱해라. 파이 제곱을 곱해라는 뜻은 이 극소 값에 공통적으로 파이 제곱분의 1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겠지.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뭐가 제일 중요했다고? 이놈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했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뭐 사실 해석만 하면 다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거. 얘가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자, 다음 갑시다. fx 코사인 파이 x. 자, 코사인 파이 x는 주기함수지. 이놈 주기도 공교롭게 2가 나온다는 게 이제 발견이 돼야 돼. 이 주기도 얘 주기랑 똑같이 2야. 그러니까 주기라고 하면 좀 그런데 구간 크기가 2인데 얘는 주기가 2인 함수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이제 2가 되겠지. 자, 파이 x의 주기가 코사인은 2파이니까 x의 주기는 2가 되겠지. 그래서 0에서 2까지. 자, 그림을 한번 이놈을 그려놓고 fx를 한번 적당하게 조정을 해서 언제쯤 극소가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은 가급적이면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자, 극소가 된다는 거는 이 둘의 곱이 가장 작게 되는 뭔가를 좀 찾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극소라는 게 이 둘의 곱이 가장 작게 되는 상태에서 그 정적분 값이 가장 작게 나오겠지. 자, 이거 그림을 대충 그려보자면 fx가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거 몇 가지만 검증해 보면 되겠지. 예를 들면 이런 상태. 이 fx가 이 t 값이 만약에 0이어 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렇게 봉우리와 봉우리가 겹쳐지고 골과 골이 겹쳐지는 꼴이 될 수 있지. 물론 뭐 여기만 이제 파란 식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 둘의 곱의 함수가 이제 정적분 값이 가장 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런 경우가 이제 극대가 된다라는 것을 이 정도로만 파악하고 넘어간 학생들이 푸는 거지. 이거를 또 따지고 막 그냥 막 분석하고 앉아있으면 이제 시간 때문에 못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게 극대인 상태인 거고 정적분이 가장 크게 될 상태가 이 상태인 거야. 그리고 가장 작게 되는 상태는 이놈이 여기에 이제 딱 걸렸을 경우에 여기에 걸렸을 경우가 가장 이 검은 놈이랑 빨간 놈이랑 이 봉우리랑 골이 겹쳐버렸잖아. 이 경우가 이게 그 fx 코사인 파이 x가 정적분을 했을 시에 극소가 되는 상태라 이거지. 왜냐하면 가장 큰 놈과 가장 작은 놈을 곱했으면 얘가 이쯤 갔으면 제일 작은 값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 이제 크다 작다의 개념을 뭐라고 보면 되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둘 다 양수가 나오니까 요 값과 요 값이 다 양수가 나오고 다 양수가 나오는데 자 2분의 1 파이를 2분의 1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이 코사인 값이 음수가 되고 얘는 상대적으로 양수인데 점점 양수가 커져 버리지. 그러니 정적분 값이 음수로 가다가 이거 대충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까지는 대충 양수로 가다가 2분의 1이 넘어서서 가서부터는 급격하게 음수가 커져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정적분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놈과 이놈의 넓이 차이가 이놈이 압도적으로 커져버리니까 극소가 된단 말이지. 극소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정적분은 요 놈을 그냥 접으면 끝난 거거든. 그래서 0에서 1까지의 정적분이랑 1에서 2까지의 정적분이랑 요 놈은 같게 나와.
같게 나온다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지.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뭐 정확하게 그린다기보다도 언제쯤 어떤 상태의 t가 극소를 만드는 t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 구간이 그 아까 얘기한 요 k와 k 플러스 8 사이에 온전하게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 어찌되었든 이 그 예를 들면 이 t 값이 1과 같은 그 홀수일 때 이런 극소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t 값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 그러면 요 놈으로 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형태의 이제 이 모양이 그려지겠지. 그래서 1일 때와 3일 때, 5일 때 등등등 이 t가 홀수일 때 이 골과 봉우리가 만나는 지점이 생기고 그때가 극소를 만들어내는 t값이 된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파악해낼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푼다. 이거를 따지고 분석하고 있으면 이거는 시간 때문에 망할 문제야. 망할 문제. 그릴 수야 있지. 대충 막 그냥 그릴 수 있지. 근데 이거 다 그리고 앉아있으면 언제 이거 문제 푸냐 이거지. 대충 이 t값이 홀수일 때 극소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을 해냈으니 이제 뭐가 끝난 거냐면 어떤 그 알파 값을 하나 찾았잖아. 최초의 알파 값이 홀수인데 공교롭게도 그 홀수가 이 k일 수가 있다 이거지. 이 k일 수가 있다. 이 k가 홀수라며. 그러니 이 t값이 여기에 딱 걸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최초의 홀수 값이 이제 극소로 만드는 홀수 값이 그냥 k가 돼버리는 거야. k가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가 k가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k가 되면 정적분 값이 온전하게 뿔마 1 사이 구간 다 되는 게 아니고 t부터 t 플러스 1까지만 딱 절반 모양만 들어간단 말이지. 절반 모양이 된다는 얘기는 이 g하고 알파, g 알파 값이 다른 g 알파 값보다 절반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최초의 그 t 값이 k가 되고 그 다음 t 값은 k 플러스 2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k를 기준으로 해서 그 극소를 만들어내는 t 값이 k부터 k 플러스 8까지 쭉 더한 거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총 5개가 나오는데 k 플러스 2, k 플러스 4, k 플러스 6, k 플러스 8까지 다 더해보면 이제 5k에다가 20을 더한 건데 그게 45가 되므로 k가 5가 되는 것까지는 알겠다 이거. 그러니까 k가 5라는 거는 이미 구간이 5에서부터 13까지가 확정된 구간이라는 거를 이제 발견해낸 거야. 거기에 극소값 5개가 들어가는데 이 극소 5개 중에 이 k와 k 플러스 8이 k로 표현되는 정적분 구간의 경계값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정적분 값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절반만 들어가는 거라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3개는 온전하게 정적분을 이 구간값 이만큼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적분 값이 요 놈의 2배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문제가 이게 이제 k가 5라는 거는 알아냈고 이 부분의 값을 이제 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의 값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5, 7, 9, 11, 13이 나오는데 뭐 대충 그림을 그리자면 정적분이 여기는 예를 들면 절반만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지. 절반만 들어가고 7을 중심으로 해서는 온전하게 뿔마 1구간이 다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내가 대충 그림은 무시하고 이렇게 그렸는데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값을 구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어차피 이제 이거는 다 같고 더 쪼개서 보자면 요 반절의 정적분 값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 거야.
8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면 되냐면 5에서 6까지 fx 코사인 파이 x dx, 요거의 8배가 답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하나 그냥 이거 하나 똑같지. 이 넓이의 8배 하나, 이 넓이 8배 하나 똑같잖아. 그래서 이 넓이로 그냥 가면 된다. 이 넓이의 8배. 0에서 1까지 정적분함과의 8배. 왜 이걸로 가느냐? 함수가 fx가 그냥 x가 돼버리거든. 정적분 계산하기 편한 x가 되니까 그냥 0에서 1까지 이거 정적분함과의 8배가 그냥 답이 되어버리는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fx는 x가 되겠지? 코사인 파이 x, 이 둘 곱한 0에서 1까지 x 코사인 파이 x의 8배가 뭐가 되냐면 요 값이 되는 거야.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 파이 제곱을 곱하면 된다 이건데, 그냥 계산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자, 이제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구해볼게. 0에서 1까지 x 코사인 파이 x dx. 해보면 얘를 px라고 합시다. px가 x고 p 프라임 x는 1이 되고, 얘는 이제 q 프라임 x가 되겠지. 코사인 파이 x, qx는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얘는 파이분의 1에 x 사인 파이 x 하고 0에서 1까지 이게 되고, 근데 이거 계산해봐야 1 넣어보면 이제 0 나오고 0 넣어도 0 나오고 어차피 0인 거지. 0이고 거기에서 요걸 빼는 거지. 빼기 파이분의 1에 사인 파이 x dx 0에서 1까지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자 앞에 마이너스 파이분의 1 빼고 요게 미분의 결과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1에 코사인 파이 x 하고 이쯤에다가 0에서 1까지 쓰면 되겠지. 그러면 파이 제곱분의 1 쓰고 1 놓고 0 놓고 하면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빼기 0 놓고 하면 또 빼기 1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가 됩니다. 뭐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8배 한다. 8배 한다. 이거 8배 하면 그럼 얘가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6이 되겠지.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6. 그러면 답이 나온 거지. 얘는 5고 5 빼기 파이 제곱에 뭘 곱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6을 곱하라는 얘기니까 요거 약분되고 뿔뿔 돼갖고 5 더하기 16 답은 21. 진짜 이 정도 난이도면 이제 역대 최고 난이도라고 할 법한 문제야. 이거 정말 어려웠고, 이거 푸느라 선생님도 진짜 한 1시간 이상은 정말 낑낑 맨 것 같고, 정말 뭐 예쁘게 풀어보려고 별짓 다 했는데 결국은 이 정도 수준이 최선이고, 이것도 다른 선생님들 아이디어를 많이 참고해서 푼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면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야지만 답이 나온다. 그렇게 만만치 않고, 이제 이런 타입이 공개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이제 이 21번, 이 30번 강의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극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 이거야. 여기 문제 출제자가 얘기하는 극소는 미분 어쩌고 저쩌고 아무 관련 없고 연속이랑도 크게 관련이 없고 경계값에서도 극대 극소가 가능하면서 상수함수는 모든 점이 극대 극소가 가능하니까 그거 다 제거하고 감안해가면서 얘를 찾아라 이 뜻이야. 알파를. 이거 다 감안한 학생들만 알파를 찾을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이제 이 타입이 출제가 되었으므로 이제 앞으로는 이런 타입에 정말 이제 대비를 많이 해야 되겠지.
우리 이제 극대, 극소에 관해서는 이런 엄밀한 정의를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 2018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수학영역 강의 이번 문제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